안녕하세요, 서우터벌입니다. 오늘은 마칸 터보 차주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Moving slower than ever before. Somehow it feels like I'm doing so much more. Lost in moments in my own mind. I feel less lonely when it's me, myself, and I. In my own mind. I feel less lonely when it's me, myself, and I. Just 안녕하세요. 저는 마칸 터보 차주 중고차 매니아입니다. 어떤 것 때문에 중고차 매니아라고 하시는 건가요? 제가 연호를 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한 어. 2년 반 정도 됐는데 그동안 이제 중고차를 5대 가량을 네. 바꿔서 스스로 중고차 매니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2년 동안 5대요. 네. 2년 동안 타셨던 차량들 한번 나열 한번 해주세요. 제일 처음에는 인중 중고로 GLC 300 모델을 탔었고요. 그리고 120D, 그 다음이 911, 991 마크 2 까레라 S 모델, 그 다음이 마칸 S 디젤, 지금 마칸 터보까지. 그러면 이 차량 바로 전이 마칸 S 디젤이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 너무 좋은데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하시면서 두 차량 비교하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쪽으로 할 말이 있어서. 왜냐면 중고차를 사기 전에 많이 검색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두 차량이 특히 정보가 별로 없어요. 특히 1세대 전기형 차량들은 정보가 별로 없어요. 아, 맞아요. 후기형은 좀 나왔을지 몰라도 전기형은 좀 생소하기 때문에 오늘 차주님께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차량 소개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차량은 15년식 마칸 터보 모델이고요. 3.6리터 400마력, 토크는 56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탄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2달 전에 사서 2,600km 정도 탔습니다. 몇 킬로 돼 있는 차량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10만 2,000km요. 10만 km 정도면은 이제 길들이기가 끝났다고 볼 수 있는 아. 차량입니다. 한 15년식 이후의 차량들은 다 적당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장이 그렇게 쉽게 날 거란 생각을 사실 안 합니다. 가지고 왔을 때 문제는 전혀 없었나요? 아니요, 좀 많았어요. 아, 그래요? 그거는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고요. 연비는 어떻게 나올까요? 과격하게 주행을 하면은 6.5 정도 나오고요. 발끝 신공하면서 운전을 하면은 한 네. 10 정도. 오, 최대 10까지요. 3.6리터 엔진인데. 생각보다 잘 나오는 게 글라이딩 모드를 활용을 할 수가 있어서 아, 얘도 글라이딩 모드가 있군요. 주행하다가 악셀을 떼고 페드를 한번 눌러주면은 네. 그때부터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면은 차가 알아서 아, 얘가 이제 연비 주행 하려나 보다 하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글라이딩 모드를 많이 써주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차량 금액 얘기 시작해 볼게요. 사실 중고차 매니아들은 중고차 값을 얘기 잘 안 해요. 이 신차가 얼마였느냐가 중요해요. 아, 얘는 1억 2천짜리입니다. 그런데 저는 5,250만 원 정도에 갖고 왔죠. 거의 60%나 낮게 가지고 오신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구매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현금으로 구매했습니다. 현금으로 구매하셨고, 그럼 보험료는 얼마 나오나요? 250만 원 정도입니다. 생각보다 세네요. 그런 건가요? 아, 운전 경력이 2년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러네요. 보통 차주님 연령대면은 100만 원 초반선이니까 네, 이거는 변수가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 장점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장점은 그냥 포르쉐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사실 다 반박하실 수 없을 거예요. 독일 3사보다 무조건 위에 있다. 일반인이 가져갈 수 있는 최고의 브랜드가 포르쉐니까 사실 이거는 고민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르쉐를 샀던 것 같고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장점은 포르쉐다. 그러면 또 다음 장점은 어떤 거 있나요? 두 번째 장점은 디자인인 것 같아요. 포르쉐들이 디자인들이 계속 공통된 언어를 갖고 가잖아요. 네. 이게 구형이랑 신형이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 같아요. 큰 차이가 없으니까. 네, 개구리처럼 생긴 것도 그렇지만 마칸 같은 경우는 라이트, 테일 램프만 교체를 하면은 돈만 좀만 투자하면 신형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구형도 갖고 있는 디자인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정통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 정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계속해서 발전시키기 때문에 포르쉐가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이 굉장히 이쁘다. 그러면 또 다음 장점 어떤 거 있나요? 세 번째 장점은 잘 달린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조건에서 이 차를 구매했던 이유가 스포츠성 때문인데 기대보다는 좀 못한 것 같아요. 오, 그래요? 네, 저는 포르쉐를 너무 크게 봤나봐요. 포르쉐 짱이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터보잖아요. 터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기대치가 엄청 크잖아요. 그쵸. 이건 단점인데? 근데 어쨌든 잘 달린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탔던 GLC 300보다 롤링이 완전 적어요. 특히
특히 서스펜션을 두 칸을 키고 주행을 했을 때 롤을 잡아주는 능력이 좋더라고요. 저는 출퇴근을 항상 똑같은 데만 하기 때문에 똑같은 속도, 똑같은 기울기 이런 걸로 실험을 나름대로 혼자 하는데, 그렇게 봤을 때 120D가 굉장히 낮은 차잖아요. 그쵸. 그거랑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얘는 SUV인데. 네, 초반에만. 그 정도로 SUV 치고는 굉장히 잘 달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직발 어떤가요? 만족스럽습니다. 직발은 만족스럽다. RPM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써가면서 막 치고 나가는데 흐뭇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따가 기회 되면은 살짝만 달려보도록 하고요. 다음 장점은 어떤 거 있을까요? 네 번째 장점은요, 뒷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도 태울 수 있고 짐도 실을 수 있고. 뒷자리가 있다고는 하셨지만 뒷자리의 공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성인 남성이 타기에는 좁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탈만하다, 이거 네. 왜 안 되냐, 패밀리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솔직히 좀 이기적이지 않나. 이기적인 아빠의 마음이지 않을까. 제가 만약에 아이가 생긴다면 저는 이 차를 못 탈 것 같아요. 그래도 장점은 뒷자리가 있다라고 정리하고, 다음 장점 어떤 거 있을까요? 다섯 번째 장점은 굉장히 짧게 하고 넘어갈 건데요. 네. 옛날 피파 같은 거 하다 보면은 능력치가 이렇게 별처럼 그려져 있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균형이 맞춰 있다고 생각합니다. 팔방미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달리는 것도 좋고 사람도 태울 수 있고 짐도 실을 수 있고 승차감도 편안하고, 그런 것들이 다 갖고 있는 능력치가 굉장히 고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육각형을 이루고 있다. 전체 평점이 높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육각형이다 일단.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단점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요, 유지비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특히 연비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존에 타던 차가 마칸 디젤이었잖아요. 기름을 만딱 넣으면은 딱 봤을 때 1000이 보통 찍히더라고요. 주행 가는 거리가. 네, 저는 워낙에 좀 안 달릴 때는 연비 운전을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얘는 연비가 제가 체감상 느끼기로 한 3배에서 2.5배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벌써 다 달았나? 출퇴근할 때마다 한 칸씩 까이는 게 보여요. 이게 디젤을 제가 경험 안 해봤으면 모르겠는데 경험을 하고 나니까 너무 단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가득 기준 요즘 기름값으로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13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13만 원 기준. 그러면 주행 가는 거리는 몇 킬로 나오나요? 550이라고 나옵니다. 보통 이제 와이프 차가 911인데 그 차 같은 경우도 6기통에 440마력이거든요 911이 연비가 훨씬 잘 나와요. 당연하겠지만, 당연히 그쵸. 가벼워서 그렇겠지만 그쵸. 평균적으로 10을 그냥 넘더라고요. 근데 얘는 최대가 10이니까. 조금 차가 막힌다, 8, 7 달렸다, 그럼 네. 6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약간 부담이 되더라고요. 막상 지출되는 걸 보니까 네. 부담이 되는 거죠. 이거는 또 특히나 디젤 타시다가 오셔가지고 더 심하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단점 어떤 거 있나요? 두 번째 단점은 소리에 관련된 건데요. 첫 번째 소리는 생각보다 얘가 소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마칸 차 정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제가 뽑기 운이 안 좋다라고 하기에는 마칸 디젤도 탔었고 노멀 모델도 5일가량 탔었고, 그리고 이 차까지 포함해서 총 3대째 마칸을 타고 있는데 알 수 없는 곳에서 잡소리가 나요.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리도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100km가 넘었을 때 풍절음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도 포르쉐인데 라는 생각에 조금 많이 아쉬웠던 기억이 납니다. 소리란 소리는 다 들리네요. 잡소리, 노면소음, 풍절음 다 들리는 거죠. 생각보다 배기도 조금 아쉬워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배기 옵션이 없는 차량인데 그래도 들을만 하겠거니 하고 샀거든요. 안 들립니다. 아예 안 들리나요? 아예까지는 아니고 저속에서는 들리는데 한 100km 정도 넘어가면은 RPM도 막 쓰고 뭔가 우리가 달려보겠다 하면서 네네. 이 감성을 즐기겠다 하면서 가솔린을 사는 거잖아요. 그쵸. 엔진음은 확실히 좀 들리는데 네. 배기음은 사실 거의 안 들립니다. 소음 부분 그리고 배기 사운드 부분, 이게 다소 아쉽다. 그러면 또 다음 단점 어떤 거 있나요? 세 번째 단점은요, 스포츠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는 제가 분명히 장점이라고 말을 했는데 어느 정도 타다 보니까 느껴지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디젤 모델을 타다가 이걸 넘어왔던 이유도 디젤 모델이 갖고 있는 스포츠성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로 바꿨던 건데, 사실 400마력이라든가 높은 출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 고속에서 발현이 되잖아요. 네. 차를 거치게 몰아야 되는. 근데 불행히도 저희는 3050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거를 온전히 즐길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즐기려면 오히려 초반에 이제 응답성이라든가 100km까지 얼마나 빠르게 치고 올라가냐 뭐 이런 걸로 느끼게 되는데, 얘가 의외로 초반에 붕 뜨다는 느낌을 조금 받습니다. 악셀을 조금 깊게 밟아줘야 네. 차가 나간다는 느낌을 느끼다 보니까 울컥울컥 운전을 하게 되고 아쉬운 것 같아요. 그게 세팅적인 부분이 좀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차가 실제로
발휘할 수 있는 힘이 더 좋지만 초반에 노멀 모드에서의 악셀 반응성이 약간 아쉽다. 그리고 롤링이 없다고 상당히 적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SUV 치고는 인 거잖아요. 그쵸. 제가 너무 욕심이었던 거죠. 제가 바랬던 거는 적어도 120D보다는 잘 달려지지 않나.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감성적인 거는 120D보다 얘가 약합니다. 아무래도 차체가 높기 때문이겠죠.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기대가 너무 크셨던 것 같아요. 얘는 또 고RPM으로 가면 갈수록 그 맞아요. 쫀득한 맛으로 네, 타는 맞아요, 차량이기 맞아요.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3050에서 느낄 수가 없죠. 그러면 또 다음 단점 어떤 거 있나요? 아까 5번째 장점이랑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피파에서의 육각형을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육각형은 육각형인데 작아요. 이것도 제 주관이니까 제 주관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모든 게 다 애매한 것 같아요. 잘 달리는데 애매하게 잘 달리고 사람을 태울 수 있지만 넓진 않고 짐을 실을 수 있지만 많이 실을 수도 없고 네.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했을 때 애매한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만족시켜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평점이 높다는 말에는 동의를 네. 안 하셨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 육각형이긴 육각형인데 전체적인 점수가 높진 않다. 저한테는 그래요. 차주님 서퀴즈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와. 바로 문제 내볼게요. 첫 번째 객관식 문제입니다. 현재까지 세계 시장에서 엄청난 판매량을 자랑하고 있는 포르쉐 마카는 2013년 처음 출시되었는데요. 918 스파이더의 디자인을 가져와 제작했다는 포르쉐의 막내 포르쉐 마카는 2013년 어느 오토쇼에서 처음 공개되었을까요? 1번 뉴욕 오토쇼, 2번 LA 오토쇼, 3번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4번 미넨 모터쇼. 1번이요. 1번 뉴욕 오토쇼요. 네. 굉장히 자신있게 말씀하시네요. 확실하세요? 들어본 게 미국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독일 차니까 독일일 수도 있는데 미국의 뉴욕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힌트 주시는 건가? 제가 말하는 게 모든 게 힌트는 아닙니다. 독일 친구들이 글로벌하게 노니까 네네. 뉴욕이 가장 크잖아요. 왠지 뉴욕이지 않을까. 아, 뉴욕 오토쇼 틀렸습니다. 네. 2번 LA 오토쇼였습니다. 네, 글로벌하게 놀라고 했던 거는 맞추셨는데 아쉽게도 2번 LA 오토쇼였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관식 문제 내보겠습니다. 독일 자동차 포르쉐에서 생산하는 중형 SUV 마카는 인도네시아어로 땡땡땡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인도네시아어로 마카는 맛잔이라고 발음합니다. 이 맛잔은 동물의 세계에서 최상위 포식자로 잘 알려져 있는 맹수인데 여기서 말하는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호랑이입니다. 확실하세요? 네네. 호랑이 정답입니다. 제가 네네. 리뷰로 진짜 엄청 봤어요. 그거 하나만큼 기억하고 있어요. 아, 호랑이 정답입니다. 두 번째 문제 맞추신 거는 저희가 칸번 세차용품 하나 골라주시면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마칸 타고 다니시면 주위의 반응 어떤가요?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어리신 분들 중에 마칸을 드림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항상 셀프 주유소를 애용을 하는데 그럴 때 약간 동경한 눈빛 같은 게 보여요. 그리고 사실 잘 모르시거든요. 이게 몇 년식인지 모르세요, 잘. 그래서 거기서 느껴지는 눈빛이 좀 좋긴 해요. 근데 완전 주변 분들, 가족이나 친구들한테는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제가 차를 좋아해서 차에 투자를 많이 하는 거지 돈이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시고 포르쉐란 이름만 보고 비싸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쵸. 그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제가 민망하죠. 저번에 그 박스터 차주님도 그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이 부분은 편집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긴 하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수억 원대 스포츠카인 줄 알고 그러니까요. 무슨 돈이 저렇게 많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부일도 있잖아요. 제가 부자인 줄 알아요. 저는 그냥 불태우는 거거든요. 자녀 계획도 없고 일은 열심히 했고 노후도 적당히 준비할 만큼 남들 하는 만큼 하고 있고 네네. 그 안에서 짬을 내서 술도 안 먹고 음. 저에게 중요한 게 차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주변 분들의 반응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부담스럽다. 아무래도 포르쉐가 주는 브랜드의 위상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주변 분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또 요 마칸 전기형 차량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구매하기 전에 참고해야 될 부분 어떤 거 있을까요?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나온 건데요. 터보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 이미 단종이 되기도 했고 네. 수리비를 좀 많이
부담스러워 하실 거예요. 키로수도 많이 됐고. 근데 제가 무조건 사라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어쨌건 10만 킬로가 넘어간 차들은 가격은 정말 좋으나 수리비로 최소 1,000만 원 정도는 들어갈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고질병으로 알려진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마칸 디젤도 마찬가지고 냉각수 계통에 문제가 있고요. 네. 그리고 하체가 좀 약한가 봐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소음이 많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션이 문제가 있어요. 내구성이 10만 정도 되면은 심심치 않게 터집니다. 미션 같은 경우는 적어도 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네. 나머지 기타 하체라든가 냉각수라든가 이런 거 다 합치면은 최소 1,000만 원이 혹시 모른다, 터질지도 모른다 라는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의 수리 내역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하셔라. 저는 이 차를 산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다 수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네, 딜러분한테 여쭤보죠. 이거 수리 내역을 갖고 계시냐? 라고 했을 때 수리 내역을 갖고 있다 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조건들을 물어보면서 구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차량 중고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딜러분께 이 부분에 대해서 수리 내역서를 가지고 있냐 확인을 네. 해보는 게 정말 좋을 것 같네요. 근데 거의 대부분 없을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중고차를 살 때의 팁인데, 포르쉐가 옵션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뒤에 공조기가 없잖아요. 이게 옵션인가 봐요. 이게 좀 놀랬던 게, 네. 제가 이 차를 사기 전까지 한 3-4개의 차량을 또 열심히 찾아보면서 봤는데 그 차량들은 다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차는 열선도 없습니다. 아, 열선도 없어요, 심지어. 몰랐어요. 들어갈 건 다 들어갔겠거니 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확인 못했던 게 너무 아쉬운 거죠. 많은 분들이 또 고민하는 게 이걸 거예요. 지금 이 차량 같은 흔히 말하는 보증이 끝난 포르쉐 같은 경우에 사도 될까 말까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제 생각은 어떤 차종들은 보증이 없어도 된다에 가깝습니다. 보증이 있으면 당연히 좋죠. 저도 디젤 같은 경우는 포르쉐 보증이 있었고 911 같은 경우는 보증을 연장하면서 탈 거고. 근데 제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마카는 결국에는 아우디 베이스로 만든 차량이잖아요.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 아우디에 있는 것들을 많이 쓴다고 들었고, 무엇보다 엔진이 앞에 있다는 거, 아무래도 수리가 좀 더 용이하겠죠. 그래서 디젤 같은 모델은 특히나 수리를 할 때 아우디랑 비슷한 수리비를 지불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르쉐 정식 보증을 사용하면 1년에 200만 원 정도 가량의 돈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5년만 유지를 해도 1,000만 원이잖아요. 그쵸. 그냥 그 1,000만 원을 갖고 계세요. 그냥 기도하는 거죠. 터지지 말아라. 네, 터지지 말아라. 근데 차는 장난감이 아니에요. 웬만하면 안 터집니다 라고 이게 무책임하게 보증을 연연하지 말아라. 오래된 중고차를 살 때 그럴 필요 없다. 얘는 카이엔도 아마 그럴 것이다. 하지만 718, 911 박스 엔진들은 절대 갖고 있어라. 왜냐면은 이 차량 관련은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보증과 관련된 얘기니까 하자면은, 911 차량에 같은 경우에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경고등이 뜬 거예요. 차를 떠서 보냈죠. 그랬을 때 장점으로 그쪽에서 대차를 해줍니다. 그것도 너무 장점이었고, 어쨌든 고장난 게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호스가 하나 떨어졌대요. 사갔대요. 고성능 자동차들은 열이 많다 보니까 호스나 이런 것들이 사가서 부식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스를 가는데 엔진을 내려야 된대요. 그래서 911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호스 하나 때문에 엔진을 내린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벌써 차량의 보증비를 챙긴 거죠. 그런 고성능의 자동차는 10년 안에 언젠가 한번 미션이든 뭐든 하나 터질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 무조건 본전을 뽑는다. 하지만 얘는 아니다. 트러블들은 대부분 다 500선 안에서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따지면 굳이 연장을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제 의견입니다. 이것도 나름대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라는 건 쉽게 고장 안 납니다. 10만이 된 차도 관리 유무에 따라서 굉장히 튼튼하게 잘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도 아끼는 건데 되게 합리적인 소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중고를 사는 게.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중고차를 살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1억 2천만 원의 가격을 하는 이 차가 5천만 원일 때 사셔라. 굉장히 좋은 경험 하실 수 있다. 좀 웃긴다고 비하하면서 작은 육각형이다 이런 말들을 했는데, 사실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만족히 시켜주는 차량이긴 해요. 오히려 제가 이 차량을 타면서 내 성향을 더 명확히 안 것 같아요. 저는 스포츠성이 있는 차량을 좋아한다는 거, 작으면 작을수록 좋아한다는 거, 그런 식으로 만약에 차량을 구매하시는 다른 분들도 다들 자기 취향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어설프게 모든 걸 다 만족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성향이 뭔지 파악을 하고 사시면은 아마도 되게 만족스러운 쇼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특별히 하실 말씀 있나요? 차는 무조건 타보고 구매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중고차 시승 사실 해볼 수 있잖아요. 거기서 막 뭐 보험을 들어야 된다 뭐 한다면서 방어를 하잖아요. 근데 그냥 3만원 내고 타면 돼요. 3만원 내고 보험 되고 타 보면 되니까 자기가 조금이라도 경험하고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면은 손해를 덜 본다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초보자분은 중고차 입문하고 싶다, 인중중고 가시고 눈칫밥도 있고 좀 많이 알아봤다 하면 이미 그런 분들은 다 중고차 타세요. 근데 아, 그렇죠. 제 주변에도 실제로 차량 관리에 자신 있고 실제로도 차량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굳이 신차 안 사요. 컨디션 좋은 거 잘 찾아서 가지고 온 다음에 조금 고치고 타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저는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차량도 자주자주 바꾸고 이러기는 하는데 자신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공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우투만 보고 많이 공부했어요. 아이고. 네. 저희 채널 많이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우토만은 다음번에 또 다양한 차종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우토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